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60세 남자분 A씨, 이 짙은 가래가 섞인 기침이 일주일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이틀 전부터는 걸을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고혈압, 당뇨로 20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셨고 병원에서 진찰 시에도 거친 호흡음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폐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도 내과 전문의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이제 폐렴까지 이렇게 있을 정도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은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 폐렴은 세균이나 이제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의해서 생기는 호흡기 질환인데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완치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밝게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놀랐잖아요. 네, 네.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어서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폐렴은 종종 나오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호흡을 하다가 이렇게 기침하면서 이제 피토하는 장면 많이 보곤 했는데 폐렴에 걸리면은 이제 어느 정도로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걸린 환자분의 이제 전신 상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솔직히 항생제 사용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폐렴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성 질환 환자들은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적절히 치료를 해도 병이 진행되고 이 전신 질환이 좀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 아니라 육체적 전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사망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라디오 특진에서 다룬 질환 중에 가장 위험한 병인데 조기에 바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기침은 누구나 사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기침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가래가 점점 색깔이 짙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기침 가래를 하면서 숨쉬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의 진료 꼭 받으셔야 됩니다. 호흡이 이제 어느 정도 곤란한 게 한두 번씩 나타난다. 그죠. 이제 숨이 차는 거죠. 이제 좀 걷고 하다 보면 숨이 차고 가래는 점점 짙어지고 열은 계속 나고. 그럼 발견했을 때 바로 병원으로 직행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발견했을 때 그 순간 병원을 찾아가면 늦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병이 시작되는 시기는 이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열이 동반되고 증상이 점점 점점 진행된다고 하면은 초기에 이제 어쨌건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 게 그 순간이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느끼는 즉시 그냥 가는 게 무조건 좋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또 이제 TV 광고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많이 보곤 하는데 폐렴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흡연인데요. 저는 담배를 안 태워서 잘 모르는데 흡연과 이 폐렴의 직접적인 연관성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뭐 100 중에? 저는 거의 한 7-80% 이상. 상당히 높네요. 네.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은 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래 배출을 도와주는 폐 섬모 운동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게 가래나 세균 같은 게 폐에 계속 쌓여가지고 폐렴을 만들죠. 사실 뭐 폐렴 환자분들 중 보면은 물론 이거는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담배 이제 포기 못 하시는 분들 은근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분들 중에 대안이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이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 요즘 많이 피우시는데 이건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니코틴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초 담배 이런 것보다 전자담배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요? 네. 이게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이제 심리적인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나는 전자담배 피니까 연초담배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더 많이 태우시게 되고 그리고 이 필터 자체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니코틴이나 폐에 안 좋은 그 유해 물질들이 거의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일종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나는 사과만 먹을 거야. 뭐 원푸드 다이어트 할 거야 하는데 막 원푸드를 가지고 막 이제 뭐 그죠? 사과 막 20개씩 먹고 뭐 달걀 막 한 판씩 먹고 이래 버리면은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담배든
그냥 이제 연초 담배든 폐렴에 걸리셨으면 웬만하면 끊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흡연은 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한 이제 물론 이제 흡연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흡연 안 하니까 폐렴과는 뭐 영영 뭐 인연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했을 때는 흡연 이외에도 우리가 조금 뭐 일상생활에서 좀 잘 지켜야 될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전부터도 계속 누누이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건데 손 씻기. 저는 이게 정말 또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뭐 제가 손 씻기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이거 이왕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네. 어떻게 씻으면 좋은지 그냥 설명해 주시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저녁까지. 이게 이제 외출 후에는 당연히 이제 집에 들어가자마자 네. 손을 씻어야 되고 이게 씻을 때도 시간이 있어요. 이게 최소 뭐 15초 이상을 씻어야 되고 이 손 씻는 방법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을 따라 하는 게 꼭 말씀해 필요합니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양쪽 손톱 안쪽 부분까지 이게 빡빡 닦아야 되고 요게 이 뭐랄까 이 손면 자체를 이 닦는 이 요령이 있는데 네.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손 씻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봤을 땐 15초 이상은 꼭 그렇죠. 씻어주셔야 되고 손 안쪽까지 이렇게 하고 하루에 뭐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씻어야 된다.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폐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흡연은 사실 나에게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친구, 가족에게도 모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연초를 맞이해서 연초 담배 피우는 것을 끊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뿌연 연기보다는 친구들과 운동도 하면서 느끼는 공기 맛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내과의원 내과 전문의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